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세명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환영을 합니다. 어, 좀 화면이 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잠깐 줄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묘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묘비명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써 있답니다. 자, 여러분은 세명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서 4년 동안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서 긴 여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보람 있는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임상병리학과 이장호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대면해서 직접 뵈야 되는데 선약이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대신을 합니다. 자, 저는 6122번입니다. 6122번으로 충남대학교 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 6122번은 저의 임상병의사 면허번호입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충남대학교 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노하우를 나와 똑같은 길을 걷고 싶어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공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세명대학교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임상병리학 개론, 요학 및 체액검사, 수열의학, 공중보건학, 감염관리학, 의료관계법규, 임상병리 실습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 과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이메일이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언제든지 방문하면 환영을 합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세명대학교 임상병리학과를 입학하면서 이렇게 삼성서울병원이나 아니면 서울대학병원 또는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또는 서울성모병원 그리고 각 대학병원들의 목표를 가지고 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입학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희망과 꿈을 4년 동안 잊지 말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임상명의사란 무엇인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임상명의사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인의 일원으로서 검체 또는 생체를 대상으로 병리적, 생리적 상태 예방 진단, 예후 관찰 및 치료에 기여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검사법의 평가와 개선을 꾀하고 새로운 검사법을 평가하는 전문의과 기술인입니다. 이 전문의과 기술인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당히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가 진단을 합니까? 임상병의사들이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그런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단은 임상병의사들이 검사를 해준 그런 결과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과학 전문 기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임상병리학과와 관련된 검사실의 구성입니다. 여기 보면은 많은 검사실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4년 동안 이런 수혈의학, 분자, 유전, 염색체 검사뿐만 아니고 조직병리, 진단미생물, 진단혈액, 임상화 이런 과목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교수님들과 함께 4년 동안 긴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학을 한다면은 4년 후에는 임상병의사 면허를 가지고 이런 곳들에서 근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임상병의사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들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생리학적 검사뿐만 아니고 여기 공무원으로서 식약청, 질병관리청,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검역소, 법의학뿐만 아니고 병원, 제약회사, 시약, 기기, 임상실험 등에도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진로와 전망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블로그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를 보면은 하는 일이 뭐냐? 주로 이제 인체에서 분리되는 검사물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직무수행 한번 참고로 보고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봉이 얼마냐. 하위가 3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위값인데 상위값이 3,965만 원이라고 했는데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4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직원 만족도를 보면 70.5%입니다.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고 잘 공부를 한다면 임상병의사로서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면허와 자격 취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국시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행하는 시험을 본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 면허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시험은 매년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 보게 됩니다. 자, 졸업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American Society Clinical Pathology, 약자를 ASCP라고 하는데 이 ASCPI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미국 임상병의사 자격면허입니다. 이 미국 임상병의사 자격면허를 여러분들 국내에서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4년 동안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작년도 그러니까 졸업생들 합격률은 80.7%였습니다. 합격 인원이 2,355명. 그렇지만 여기 맨 밑에 보면은 2009년도에 보면 50.7%입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 반 정도지요. 여기 있는 80명 중에 반은 불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이때 제가 국가시험위원장을 할 때 이렇게 낮은 합격률이 나와서 상당히 욕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ASCP 자격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ASCPI는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미국 외에 다른 나라 임상병의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는 시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면은 ASCP와 똑같은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임상병리학과 졸업생들이 정말로 도전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외국 병원의 국내 진출 시에 미국 대학병원 등이 국내 진출을 예상을 합니다. 그 현재 미국과 캐나다 임상병의사의 구인난 때문에 약 7% 정도의 인력 부족 현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취업뿐만 아니고 국내 대형 병원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도 가능합니다. 몇몇 대형 병원들에서는 ASCPI의 자격 면허가 있으면은 어드밴티지를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능히 하고 시험은 컴퓨터 베이스로 봅니다. 컴퓨터로 보고 컴퓨터로 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전부 다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 장벽이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1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4년 동안 언어 공부, 영어 공부를 충분히 하면은 충분히 이 언어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재학생은 어떻게 보느냐? 국가고시를 마치고 1월 이후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센터에서 학교의 재학 여부 확인 등을 거쳐가지고 어드미션 레터를 받으면은 본인이 시험 날짜를 선택해서 응시를 하게 됩니다. 비용은 약 200불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보지 않거나 불합격하면은 이 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재는 BOC 스터디 가이드라고 해서 영어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되고 국내에서는 이 법문 에듀케이션이라는 서점에서 출판사에서 판매를 합니다. 자, 합격 여부는 시험 직후 바로 가능하다는 거, 자격증은 6주 후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ASCPI의 응시 요령은 여기 ASCP ORG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어로 설정하면 번역판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수업 외에도 동아리 지도를 합니다. 주로 이제 런앤건, ASCP, 그 다음에 체열 동아리, 공무원 시험반 또는 국가고시를 지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취미는 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중에서도 아주 극한의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2015년도 제가 삼성 서울병원을 정년퇴직하는 기념으로 홍콩에서 100km 산악 마라톤 대회가 열렸을 때 참가를 했던 것입니다. 홍콩 산악 마라톤을 전체 100km를 22시간 19분 43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달려서 이 멋진 꼴인 사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면은 런앤건에 가입을 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훈련도 시키고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면허 관심이 있으면 동아리 가입하십시오. 그 임상병의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체열 동아리 가입하면은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체열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국가고시 관심이 있으면은 동아리에서 같이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제언을 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앞에서 제가 삼성서울병원 사진을 보여줬지만은 그런 큰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자신과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입니다. 스스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게시판을 봐야 되고 홈페이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4년 동안을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여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키워보세요. 과대표를 한다든지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동아리 리더를 한다든지 또는 많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리더십이 곧 여러분들의 스펙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곧 여러분들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취미가 마라톤과 이런 산악 트레킹, 알프스 트레킹을 주로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알프스를 다녀왔던 영상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곳은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경계선인 데오돌 패스라는 곳입니다. 이쪽은 전부 다 스위스고 이쪽 옆으로 체르마트라는 곳이 있고 이게 이제 마테오르라는 산입니다. 이곳은 4,000m 가까이 되는 그런 빙하인데 겨울이 되면은 이 스키 슬로프가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스키를 타게 되는데 여기서 스키를 타게 되면은 요 위에서부터 여기 말고 4,300m 정도 되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은 이 바닥에는 체르마트라는 아주 예쁜 도시가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나절을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만 탈 수 있는 그런 스키 슬로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제 임상병리학과에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